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여야가 4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최종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죠.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문제는 전국민이 아닌 16세에서 34세 사이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줄여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고요. 개인 택시에게만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 중학생은 15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싸우기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직전에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영남 감염병 관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회가 이제 4차 추경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었는데, 일단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네. 이게 국회 최종 통과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하는 거죠?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국회 통과는? 네네. 예. 이 본회의 자체가 지금 오늘 저녁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늦어지기도 하니까. 예. 하지만 오늘 통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다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통과돼야죠. 오늘 아침만 해도 예. 지난 밤새 여야가 밤샘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밤새. 이제 합의 소식이 나오지 않았었죠. 예. 예, 이게 뭐 다른 문제는 다 큰 문제가 아닌데 7조 8천억 원 4차 추경 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뭐 새희망 자금이라든가 예. 또 이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이제 지원하는 수당 문제, 또 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여기다 이제 아동 돌봄 수당 이런 큰 덩어리에 대한 합의는 이제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는데 네. 이 전국민 2만 원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결사 반대였고요. 예. 그 대안으로 야당이 처음에는 이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해주자. 근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당은 검토해 봤는데 거기서 일리는 있는데 이게 주기가 어렵다. 지금 이미 37%는 무료로 접종시켜주게 돼 있다. 예. 물량이 전 국민에게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냥 통신비로 가자 했는데 야당은 그럴 거면 9천억 원을 순삭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밤새 과정에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냈는데 네. 통신비는 주는데 그럼 전 국민 말고 선별로 주자. 그러니까요. 선별로 예. 확정됐습니다. 16세에서 34세 사이 네. 그리고 65세 65세 이상. 네, 그래서 이게 40, 50대가 쏙 빠졌습니다. 40, 50대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하얀코님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되죠. 예. 네, 저도 해당되는데요. 예. 뭐 이제 왜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주느냐 또 이게 줬다 뺏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예,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야당의 의견을 이제 대폭 받아들였는데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를 좀 늘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동 돌봄 수당을 이 1차 때는 미취학 아동만 줬고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주는데 네. 야당은 왜 중고생은 안 주느냐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네.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재원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신비 삭감 몫으로 중학생까지는 주기로 됐고요. 아, 예. 그리고 전 야당이 하나 잘한 게 예. 이 패키지로 밀어붙인 것 중에 택시기사 문제는 좀 애매했어요. 이거 좀 그랬어요. 사실 네. 이거 개인 택시 기사는 자영업자. 받고 법인 네. 택시 기사는 이거 근로소득자로 근로자니까 봐서 못 못 받고. 받았고 네. 그랬는데 받는 거죠? 주기로. 법인 택시도? 네네. 법인 예, 택시도 주는 걸로 확대돼서 예. 요런 거는 야당이 주장을 해서 예. 모처럼에 이제 저 혜택이 확대되는 보람이 있다. 사실 이 법인 택시 기사가 뭐 월급제 근로자로 이제 분류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지금 산학금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이분들 뭐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가 택시장에서는 계속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힘들긴 마찬가지고요. 더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 그래서 잘 됐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절충이 되면서 이 합의 소식이 오전에 나왔고 자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4차 추경 결정되고 예. 통과 처리되는 즉시 그렇게 돼요. 기재부에서는 개별 문자 통보를 하면서 추석 전 지급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도 다 오는군요. 예, 네, 해당자들에게는 갑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온라인 또 신청 신청도 방법을 해야 돼요.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 증빙을 한다든가 매출 증빙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이 절차 자체를 간소화했는데 1차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또 온라인에 또 익숙지 않은 계층들, 세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는 그래서 아까 뭐 지금 뭐 40, 50대들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네. 그런 불만이 아니라 보편직을 왜 안 했냐.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면 네, 지금 이게 총 4차 추경액이 그 7조 8천억 원인가요?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배로 한다 그래도 보편지급으로 그러면 15조 정도를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을 해도 네네.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금도 그렇죠, 많이 그렇죠. 거치죠. 네네. 뭐 소비 많이 늘어나면 생산도 많이 늘어나죠. GDP 네. 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또 뭐 나이를 몇 세로 하고 또 온라인 신청하고 이게 너무나 복잡해서 네네네.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때는 꼭 좀 보편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또 이 기회라기보다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코로나19 경제 이 활로를 뚫는 과정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얼마든지 여지가 있고 정부는 그래서 이제 좀 이 예산을 비축해 보려는 노력도 기재부는 한 것이다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요. 전 앵커님 말씀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1차 때는 보편을 우리가 한번 해봤고 예.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말을 빌린다면 예. 그 맛을 우리가 봤죠. 그 말은 참 기분은 안 좋은데. 예, 그런데 2차는 뭐냐 하면은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저는 그냥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못 받는 대신에 네. 이번에는 맞춤형 집중 지원이니까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래도 한 200만 원까지 이것도 그분들에겐 턱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이 국가가 뭔가 돌보아 준다라는 버텨달라는 격려 예. 이것으로 이제 좀 1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예. 3차가 되면 또 아마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야기할 텐데 예. 우리는 한번 보편도 해봤고요. 또 선별도 이번에 해보는 셈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것이 정답은 없지만 예. 이 서로 십시일반 나아가는 과정을 좀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현금 지급이잖아요. 현금을 꽂아주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하고 있다. 내 앞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거보다는 지역 화폐 있잖아요. 꼭 소비를 네네네. 해야만 하는 그걸 전 국민에게 돌려서 가게 장사가 다시 살아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네네. 그게 좀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고. 그게 요즘에 예. 재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예. 조세현의 이제 이 격돌이 있었죠. 그 얘기 네. 어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서요. 아, 예. 그러셨구나. 오늘 할 네네. 얘기 많아서요. 네네. 자, 지금 정치권 보면 김홍걸, 조수진, 네. 그다음에 추미애, 박덕흠 이렇게 좀 세트로 약간 좀 이렇게 네.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간단히만 좀 짚어보죠. 김홍걸, 조수진 네. 일단은 이 두 의원들. 민주당이 지금 이 득점을 먼저 했어요. 예. 이게 그 불미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재산 관련 의혹이 벌어진 상황에서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김홍걸 의원은 조수진 의원이 11억 원 재산이 누락됐다가 다시 이제 들어간 것. 예.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수진 의원이 초선 의원일 때 아주 화력이 세요. 예,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예. 게 아니다. 그리고 여권의 11명의 의원들을 저격을 했는데 예, 예. 다 소명이 됐어요. 나름. 아, 직계 예. 정비속 재산이 뭐 빠졌다가 포함된 이유라든가 주식이 이제 액면가로 신고됐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가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튀겨진 부분이라든가. 아, 예. 그런데 김홍걸 의원은 이게 놀라운 일이 3주택도 지금 비판을 받았었는데 네. 4주택인 게 확인이 됐고요. 아, 한 채가 누락됐던 것을 올 2월에 매각했는데 실제 뭐 실물 집을 가진 건 아니지만 분양권이니까 사실상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억 원이 넘는 게 이 분양권은 아내가 집값한 거라 난 몰랐다. 또 분양권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해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게 서울에 있는 이제 이 세 채 집 중에 하나를 매각하겠다 그랬다가 아들에게 증여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절을 물려받았는데 이 형하고 소송이 지금 분쟁에 걸려 있고 예. 계속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분양권이 터지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이낙연 이제 이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예. 윤리감찰단이 엄격하게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첫사례. 감찰단이 이제 구성된 지 이틀 만에 제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빨리 제명이 네, 그리고 됐어요. 이제 이상직 의원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스타 항공 문제가 이제 뭐 정말 그 근로자들의 또 피눈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 이 얘기는- 와중에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 국민의힘 쪽에 또 이 시선이 다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요. 공이 넘어갔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으니 박덕흠 의원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참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400억대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천억대까지 갔죠.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치하려면 정치만 하고 예. 돈 벌려면 돈만 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냐 명예냐 하나만 예, 택해라.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이제 요약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어제 상당히 조목조목 소명을 했어요. 네. 자료를 들고 나와서 예. 내가 의원이 되고 오히려 이 기업들은 이 매출이 줄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에게 방급공사를 몰아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명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면 수사, 진상조사면 진상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반론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이게 다 이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의한 공개 입찰인데 네. 어디서 내가 이런 것을 그 압력을 어떤 저 압력에 의해서 수출했겠네가 그랬는데 예. 수의 계약이 상당히 있었던 게 그 이야기 다음에 나왔어요. 아, 지금 잠깐 그렇지 않아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네. 그러는데 수의 계약 자체도 있었어요? 수의 있었습니다. 계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나오는 게 제한 입찰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제한 입찰은 뭐냐 하면 예. 이 저 박덕흠 의원이 실제로 대표도 지냈고 한 기업에서 원화 코퍼레이션 같은 데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건설공사 공법으로 신기술을 등록해 있는데 이 특허를 예를 들면 입찰 업체의 자격 조건을 명시할 때 자, 어떤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일 것 그 단서 조항 하나만 달면 사실 수십 업체가 들어올 건데 이 특허 있는 업체가 어디 있지? 그러면 완전히 소수로 추려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예. 공법의 이름을 명시하면 대놓고 그 업체를 뽑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무슨 터널 네. 작업할 때 무슨 특수 공법을 갖고 있다고 들은 것 터널을 같은데요. 뚫을 때 이 보통 이 흙이 함몰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안반도 있고 예. 그것을 이제 쇠파이프 그러니까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터널을 밀고 나가면서 예, 예. 거기다 쇠파이프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이게 큰 이제 파이프에 이 터널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예, 예. 그런 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 특수 네네. 공법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에. 이 공법은 상당히 아주 그 별다른 기술이 필요한 공법은 아닌 것으로 일반화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 이 공법을 누가 먼저 특허를 거느냐에 따라서 특허를 낸. 특허는 한 군데밖에 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공법은 아무 건설회사나 다 쓰는 건데 이 공법을 쓰는 순간 이 업체에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예. 신기술을 활용하게 해준 대가로 신기술료를 받은 게 이제 한 뭐 300억 원대가 된다. 그 얘기군요. 700억 원대는 공사 수출했다. 예, 예. 합쳐서 이제 1000억 원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 시각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저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 네.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이 지분은 다 백지 신탁을 했는데 5년 동안 매각도 안 되고 있고 지분은 네.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예. 그러고 이제 친형이 하는 회사, 아들이 하는 회사 여기서 다량 수주했으면 아무리 우리 가문이 뛰어난 건설 가문이라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입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설 회사가 얼마나 유수의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이제 업계 순위 지금 100위 내에서 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인데 예. 근데 여기서 오직 이 박덕흠 의원 일가만 1000억 원대, 2000억 원대, 3000억 원대를 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국회에서 그것도 국토위에서 네. 건설업체의 비리를 뿌리 뽑으려는 이 3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법안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결사반대한 거잖아요. 박덕흠 의원이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이거 무산됐다면서요. 어제 이거 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해 충돌이고 최소한 이해 충돌이고 이 저 법조인 출신의 이 여당 의원들은 삼자 뇌물죄나 포괄적 뇌물죄 혐의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지금 유권 해석들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어제 소명은 소명대로 하셨으니 이거는 이제 이 당내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어요. 예. 긴급이 붙었죠 앞에.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 자체 조사가 시간도 오래 갈 거거니와 예.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이게 검찰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저 지금 고발도 돼 있고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은 어제 항변한 게 왜 그렇다면 그동안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말을 털지 않았겠는가. 그게 이제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진정과 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더군요. 이게 뭐 한 5, 6개월 전에 나온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 기억엔 그런데. 그렇죠. 네네. 시민단체 고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 검찰이 나서게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 의해서 뭐 진위 여부가 또 법적 판단 여부가 나와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좀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추미애 건으로 공격만 하던
국민의힘. 네. 참 이 조수진, 박덕흠 의원 이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맞습니다. 되겠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이 또 김대중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에 연루됐다는 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의당의 논평을 보면요. 예. 호부견자라고 예. 호랑이 아버지에게서 예. 자식은 개가 나왔다. 이런 아주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너무 뼈 안타까운.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지금 한 30초만요. 네네. 문 대통령이 유엔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 좀 내일 전해주시죠. 새벽입니다. 예. 자, 75년이 됐습니다. 유엔 75년 기념총회고요. 네. 이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문 대통령 세 가지를 강조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노력들인데 아마 대북 메시지 나올 것 같고요. 예. 28일에는 북한 측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예. 이게 원격 화상 회의다 보니까 예.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 연설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나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대통령 내일 어떤 제안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미 지금 이 고위급 회의에서 이 기조연설을 지난 새벽에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이게 멋있는 얘기가 이런 거죠. 바이러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성의 위대한 점, 바로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국가적인 또는 이제 국제적인 번영을 이어나갑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내일도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내일 아침 조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천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천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전국적으로는 추가 확진자가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우리 지역 경우는 어떨까요? 또 오늘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그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보건소 김영남 감염병 관리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남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 코로나 재유행 때 전국적으로 한 300명, 400명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제 100명대 이하로 두 자릿수로 한 사흘 연속 되는 거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0명 이하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예.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위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어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서 언제 감염이 됐는지 알 수 없는 환자가 많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방역 활동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더욱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또 확산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방어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환자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죠? 네. 다행히 우리 안동 지역은 지난 6월 16일입니다. 53번째 확진자의 퇴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 3개월 넘게 지금. 예. 예. 7월에는 해외 입국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54번째, 5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하지만 8월 7일 마지막 확진자의 퇴원으로 55명 전원 완치 퇴소했고 이후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환자도 지금 한 명도 없는 거고. 예. 네. 참 다행인데 그 안동시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한번 좀 아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8월 확산될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8월 21일인데요. 예. 다른 지역 확진 환자가 안동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장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예, 경기도 화성에서 확진 통보를 받은 43세 여성인데요. 예. 안동 시댁에 방문차 들렀다가 안동의 마트,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한 후에 화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방문 장소를 일시 폐쇄 조치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 후 동일 시간대 이용자 80명을 검사한 결과 예. 저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 당시에 이제 80명 검사를 했었군요. 다행히 네.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나저나요, 이거 오늘 아침에 또 재난 문자 들어왔잖아요. 이거 독감 오늘부터 또 저 무료 예방접종 실시할 계획이었잖아요. 18세 이하인가요, 학생들? 네네.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 발표를 했어요. 문자에서 보니까 뭐 저기 유통 과정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던데.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왜 중단이 된 건지. 예, 오늘부터 세부 6개월에서 18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서 예,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냉장 온도를,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생산부터 접종할 때까지 항상 냉장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게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배송 도중에 냉장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나 봐요, 백신이? 예, 그렇습니다. 백신은 생산에서 접종까지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예, 독감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닌 죽은 바이러스로 독성을 제거해 사용하지만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단백질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전성 검사를 통해 품질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냉장 그 상태가 온도 보니까 한 2도에서 8도 사이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매스컴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예.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상온에 노출이 된 거군요. 유통 과정에서. 혹시 이 상온에 노출된 게 한 어느 정도나 노출됐는지 그 시간이 그 좀 파악이 됐나요? 그거 지금 현재로서는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발표는 안 났던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혹시나 이미 접종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접종해놓은 사람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인 것 때문에 그렇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뭐 접종 전에 이렇게 문제가 확인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그나저나 안동시에서는요. 전국 최초로 안동시 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계획도 당분간은 좀 미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혹시 대략 얼마나 걸릴지, 뭐 며칠 정도 늦춰질지 이런 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안동시에서 이렇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겠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서 내리게 된 건가요? 네, 원래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부수돼가지고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는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워서 그렇죠. 의료 질서 혼란 등 의료 방역 체계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안동시 의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전 시민 독감 접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유행에 대비하여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동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협조를 해준 덕분에 전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얼마나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기존에 왜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그리고 뭐 임신부들 등등 해서 그런 분들은 그냥 무료로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신 분들을 모두 다 접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다 무료로 해주시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예, 비용은 우리 시에서는 접종 대상자들한테 백신을 지원하고 접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19,010원을 내시면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료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분들, 그러니까 나이로만 따지자면 이제 19세부터 61세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19세부터 61세 그분들 중에 또 무료 접종 대상자가 또 있는 거고요. 그분 제외하고 유료 대상자 분들은 원래는 이게 한 4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 4만 원 안팎 드는데 이거를 이제 본인 부담금 19,010원만 내면 예. 아, 이거 10원은 뭐예요? 19,000원. 19,000원이지. 어쨌든 뭐 그렇게 책정이 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내면, 19,010원이 책정된 데는 저희들이 그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주민등록상 안동 시민만 이렇게 19,000원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독감 예방주사가요. 왜 3가 백신 있고 4가 백신 있고 그렇잖아요. 뭐 4백신이니 생백신이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모두 다 4가 백신으로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4가 백신만 접종을 합니다. 3가 백신은 아예 없는 거죠,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나 그렇죠? 예.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했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재유행에 중요한 고비로 시민들 인식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깊이 인식하시고 안전재난 문자 발송 내용을 시민들 수시로 확인하시며 안내사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의 생활 방침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네. 타지역 방문 자제, 소모임 및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셔서 안전한 안동을 만들어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독감 예방 접종 얘기도 했는데 코로나 예방 접종도 있긴 있군요. 예방 백신이 있군요. 마스크와 네,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렇게 최고의 네. 생활 백신. 예. 자. 사실 우리 안동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3개월 넘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독감도 이번에 청정 지역이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시 보건소 김영남 감염병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시작으로 처서 백로를 지나 오늘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해가 점점 짧아지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요즘 체감상 느끼기에도 해가 지는 시간이 좀 빨라진 것 같긴 하죠. 오늘 안동의 일출 시각은 6시 13분이었습니다. 반면 퇴근길 해가 넘어가는 시각은 오후 6시 22분이었는데요. 아직은 낮의 길이가 소폭 더 길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겠고요. 해는 점점 짧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 제12호 태풍 돌핀이 일본 열도를 향해 계속 북진 중입니다. 동쪽으로 경로가 기울면서 도쿄 인근 육상에 상륙해서 이번 주 목요일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22도, 한낮에 22도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16도, 체감온도는 16.4도, 습도는 65%입니다. 날씨였습니다.